자, 이번 시간에는 챕터 8번째 장외거래 및 주식 소유 제한 부분을 학습 내용 영상 리뷰 영상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섹션은 장외거래. 장외거래 보시면 자본시장법은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 시장 외에서, 이게 중요하겠죠? 외에서 금투상품 매매, 그 밖에 거래라는 경우 그 매매, 거래 방법 및 결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했다. 166조라고 하고, 자, 거래소 시장 및 다자가 매매 체결 회사 외에서, 여기서 또 외에서가 나왔네요. 장외 상품이니까. 증권 파생상품, 장외 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협회를 통한 비상장 주권의 장외거래 및 채권 중개 전문회사를 통한 채무증권의 장외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해야 함. 요 특수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장을 이렇게 지저분하게 써놓은지 모르겠네. 단일 거래 매수하는 방법으로 해야 함.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비상장 주권의 장외거래. 협회 및 종합 금투 금융투자 사업자가 증권시장에 상당하지 아니한 주권의 장외 매매 거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얘네들이 한다는 얘기죠. 뭘 준수해야 될까요?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당사자로 하여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주권의 종목, 매수호가 또는 매도호가의 구수량을 공표할 것. 주권의 종목별로 금융위가 고시하는 단일가격 및 당사자 간의 매도, 매수호가에 일치하는 경우 그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시켜라. 매매거래 대상 주권의 지정 해제 기준, 거래 방법, 결제 방법 등에 관한 업무 기준을 정하여 금융위에 보고하고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할 것. 금융위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재무상태 영업실적, 자본 변동 등의 발행인 현황을 공시할 것. 이런 것들을 거래할 때 다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 협회 또는 종합구조자 외자가 하는 방법은 가해 방법으로 중개 업무를 할 수 없다. 이 내용이죠. 이거는 협회 및 종합금융투자 사업자만 할 수 있다 얘기죠. 비상장 주권의 장외거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번에는 채권 장외거래. 채권 중개 전문회사가 투자자만을 대상으로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가 장외 중개 업무를 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을 준수해야 함. 전문 투자자만을 대상.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간의 매매의 중개일 것이어야 된다. 전문 투자자, 우체국 예본보험 관련은 채신관서, 그 다음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그 다음 동시에 다수의 자를 각 상대자로 하여 당사자가 매매하고자 제시하는 채무증권의 종목, 매수호가, 매도호가와 그 수량을 공표할 것. 채무증권의 종목별로 당사자 간의 매수 모두 일치하는 가격으로
매매를 체결할 것. 이건 뭐. 그 다음, 업무 방법 등이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투자 중개 전문회사는 이렇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채권 전문 자기매매업자.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매업을 하는 자가 소유하고 있는 채권에 대하여 매수 매도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자. 말이 좀 어렵네요. 매도 매수 호가를 동시에 제시하는 채권, 그 다음에 해당 채권 전문 자기매매업자가 투자자에게 매도한 채권에 대하여 투자자의 매매에 관한 청약이 있는 경우 별도 한도 내에서 이에 응해야 함. 채권 전문 자기매매업자의 지정과 취소의 기준, 의무사항, 지원사항 등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함. 뭐 대부분이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함이니까 뭐. 이거는 지금 채권 장외거래고요. 그 다음에 환매 조건부 매매, 투자 매매업자가 일반 투자자 등과 환매 조건부 매매를 하는 경우 다음의 기준 준수. 국채, 지방채, 특수채 증권 및 금융위가 정하 고시하는 증권을 대상으로 해야 되고, 금융위가 정하 고시하는 매매 가격으로 매매해야 되고, 환매수 또는 환매도 날을 정할 것. 이때 환매 조건부 매도의 환매수 하는 날은 환매 조건부 매수의 환매도 하는 날 이전으로 하는, 환매수가 환매도보다 이전으로 해야 된다. 환매 조건부 환매 조건부 매도를 한 증권의 보관 교체 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정한 고시하는 기준을 따라야 되고, 그 다음 일반 투자자,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요 위에 1에 규정된 증권에 대한 투자 매매업을 인가받은 겸용투자업자는 일반 투자자를 상대로 환매 조건부 업매를 영위할 수 없음.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다음, 금융기관 등 상호 간에 투자중개업자를 통해서 환매 조건부 매매를 한 경우 금융위가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그 대상 증권과 대금을 동시에 결제. 금융위가 고시하는 경우엔 동시결제하지 않을 수 있어. 증권 대차거래. 이 대차거래 참. 공매도, 대차거래. 일반 투자자를 정말 괴롭게 하는 그런 부분이죠. 자, 대차거래 기준. 금융위가 정할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차입자로부터 담보를 받을 것. 단 증권의 대여자와 차입자가 합의하여 조건을 별도로 정하는 대차거래로서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차거래 중개의 경우 담보를 받지 않을 수 있음. 보통 담보 안 받고 하지 않나? 네. 저 대차를 안 해봐가지고. 그 증권, 대상 증권의 인도와 담보의 제공을 동시에 이행할 것. 외국인의 대차거래 경우는 예외라고 하네요. 다음, 이거 뭐 동시에 할 필요 없다 얘기죠. 증권의 대차거래 내역을 협회를 통해 당일에 공시할 것.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는 대차 중개의 방법으로 대차 거래를 중개할 수 있음.
그 외의 자로서 법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를 받은 자가 증권의 대차거래 또는 그 중개 주선 또는 대리 업무를 하는 경우 위에 가에서 1의 3을 준용하며 대차거래 중개를 할 수 있음. 투자 매매업자 중개업자가 대차거래 중개를 할 수 있는데 그 외에도 가능하다 이 얘기죠. 요걸 준용하며 1에서 3번 대차거래 기준을 준용하며. 자, 다음 담보 비율 관리 대차거래 공시법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또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 좀 약자로 썼습니다. 정고. 그 다음 기업 어음 증권의 장외거래는 어떻게 될까요? 기업어음 증권이란 은행이 기업에 위탁하여 내어준 것으로 기업어음 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함. 둘 이상의 신용평가업자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어음일 것. 둘 이상이라고 나왔네요. 그 다음 기업어음 증권에 대해 직접 간접의 지급 보증을 하지 아니할 것. 자, 그 다음 기타 업 증권의 매매 등의 방법, 신용평가 방법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금융위가 정한. 단기 사채 장외 거래 등에 관해서는 위에 1, 2를 준용. 기타 장외 거래, 해외 시장 거래. 일반 투자자는 증권시장이나 해외 증권시장이나 파생상품 시장의 외화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 거래를 하려는 경우 투자 중개업자를, 일반 투자자는 투자 중개업자를 통해 거래 매매해야 되죠. 직접 사는 게 아니고 예탁금을 넣고 투자 중개업자가 대행 매매를 해주는 거죠. 이 경우 해외 해외 파생상품 시장은 해외에 있는 시장과 다음의 거래를 포함함. 런던 기금속 거래 그냥 쭉 한번 읽어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장외에 이뤄지는 기금속 거래, 아니 금속 거래, 그 다음에 귀금속 거래, 미 선물 협회의 규정에 따라 장외에서 이루어지는 외국 환거래, 선박 운임 선도 거래업자 협회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는 선박 운임 거래. 그냥 이런 것만. 아이고. 기금속 거래, 금속, 기금속, 외국 환거래, 선박 운임 거래, 외국, 일본 외국 환거래네요. 그 밖에 국제적으로 표준의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거래로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거. 투자중개업자가 일반 투자자들로부터 해외증권,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매매 거래를 수탁하는 경우 외국 투자중개업자 등의 자기 계산에 의한 매매거래 계좌와 별도를 계산해야 함. 해외 증권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매매 주문의 수탁, 결제, 체결 결과 및 권리행사 등의 통지, 그 밖에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의 외화증권 및 장내 파생상품의 국내 거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금융위가 정한답니다. 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그 밖에 지금 외국과 하고 있어요. 투자 매매업자가 아닌 자는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증권시장 및 다자 간 매매 체결회사 외에서 매도할 수 없음. 그쵸? 투자 매매업자는 투자자로부터 증권시장 및 다자 간 매매 체결 회사의 매매 수량 단위 미만의 상장주권에 대하여 증권시장 및 다 매체 회사 요거죠.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 이거 좀 줄여서 썼는데 외에서 매매 주문을 받은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이게 뭔 말이지?
매매 수량 단위의 상정 주권에 대하여. 누가? 투자 매매업자가 요 상장 주권 미만에 대하여 여기 외에서 주문을 받은 경우 이를 응해야 한다고? 좀 이해가 안 가는데. 네. 단, 그 투자 매매업자가 소유하지 아니한 상장권에 응하지 않을 수 있고. 다음, 규정한 외의 장외에서의 증권 매매 체결 방법 그 밖의 사항은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에 따름. 장외 파생 상품의 매매. 투자 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는 다음의 기준을 준수하여 장외 파생 상품에게 관하여 상대방이 일반 투자자인 경우 위험협회의 목적의 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할 것. 일반 투자자의 경우 거래를 통해 회피하려는 위험의 종류, 금액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한다. 위험회피의 목적의 거래. 이게 근데 이렇게 확인이 되나? 매매에 따른 위험액이 금융위가 전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을 것. 위험액이란 여기 위험액이란 요 밑에 부분에 있는 내용이죠. 시장 위험액, 신용 위험액, 운영 위험액의 합계. 영업용 순자산에서 총 위험액을 차감한 금액을 인가 업무, 등록 업무 단위별 자기 자본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이 영업용 순자산에서 차감한 금액. 자기 자본을 합계한 금액으로 나눈 값. 100분의 150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 상태가 해소될 때까지 새로운 파생품의 매매를 중지하고 미종결 거래나의 정리나 위험회피에 관련된 업무만 수행할 것. 위험하다고 판단한 거죠. 장파생품, 장외 파생상품. 이건 좀 이렇게 쓰면 좀 어렵겠다. 장파상품이라고 하면 안 돼. 매매할 때마다 업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미리 합의된 제외 예외사항이죠. 월별, 괜히 이건 줄였네. 장내랑 장외가 있는데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장외 파생상품의 매매, 그 중개, 주선 또는 대리의 거래 내역을 다음 달 10일까지 이런 거 알아둬 야겠죠. 자, 금감원장은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의 장파상품, 장외 파생상품 기준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하고, 장외거래의 청산 의무. 금투업자는 다른 금융투자업자와 청산 의무 거래를 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 거래 청산 회사에게 청산 의무 거래에 따른 자기와 거래 상대방의 채무를 인수, 경계, 그 밖의 방법으로 부담하게 하여야. 말이 너무 어려운데. 하여튼 이렇게 부담하게 하라네요. 다음, 이게 앞에서 본 장외거래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 제한. 공공적 법인의 개념부터 봐야 될 것 같은데, 다음의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가 관계부터 장관?
관계 부처 장관. 관계 부처 장관과의 협의, 그 다음에 국무회의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상장법인, 이거를 공공적 법인이라고 하네요. 여기 모두 충족한다. 경제 기반이 정책되고 계속적인 발전 가능성이 있는 법인, 재무가 건실하고 높은 수익이 예상되는 법인, 해당 법인의 주식을 국민이 광범위하게 분산 보유할 수 있을 정도의 작은 규모가 큰 법인, 요걸 다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죠. 주식 소유 제한의 내용, 누구의 명의를 하든지 자기 계산으로 다음의 기준을 기초가 아니라 초과하여 소유할 수 없음.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하지 않으며 특수관계인의 명의로 소유하는 것은 자기의 계산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합쳐서 본다 이거죠. 그 주식이 상장된 당시에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소유한 주주는 그 소유 비율, 위 1에 따른 주주 외의 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내의 정관 비율에서 정하는 비율. 단, 소유 비율 한도에 관하여 금융위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한도까지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없음. 이 아니라 왜 이거에 있음이지? 상기 기준을 초과하여 사실상 주식을 소유하는 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이결권을 행사할 수 없음. 그러니까 여기서 제한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상을 취득하더라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거죠. 금융위는 그 기준을 초과하여 보유한 자에 대하여 기준 초과하여 보유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 얘기죠. 그 다음 외국인의 증권 소유 제한. 외국인은 증권 소유를 어떻게 제한하는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증권 또는 장내 파생 상품 거래 제한. 자, 외국인은 정의부터 봐야 되는데 6개월, 국내 6개월 이상 주소 거주지를 두지 아니한 개인을 말하며 외국 법인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번 외국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 그 다음 두 번째 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기업. 3번 국제기구, 설립된 국제기구 조약에 따라. 그 다음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 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위 1에 의해서 정부, 지자체, 공공단체에 의해서 설정 감독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조약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에 의해서 설정 감독하거나 관리되고 있는 기금이나 조합. 이런 것들을 외국 법인이라고 합니다. 자, 증권, 장내 파산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에 관해서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취득한도 등을 제한할 수 있음. 취득한도 제한. 금융위가 정하고 고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의 명의로든지 자기 계산으로 다음에서 정한 한도 취득한도를 초과하여 공공적 법인이 발행한 지분증권을 취득할 수 없다 이거죠. 이와 관련된 필요사항은 금융위가 정하고 종목별 외국인, 외국법인 등의 1인 취득한도, 그 다음에 전체 취득한도가 있는데 일단 1위는 해당 공공적 법인이 정관에 정한 한도, 지분증권 총수의 100분의 40%까지죠. 외국인 전체가 취득할 수 있는 거, 1인이 취득할 수 있는 거랑 전체가 취득할 수 있는 거.
금융위는 업종별, 종류별, 종목별, 품목별 취득 한도를 정할 수 있다. 한도 제한을 위반하여 주식을 소유한 외국인, 법인은 그 초과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아까 위와 똑같네요. 금융위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충족하도록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고, 외국인의 투자 등록, 상장증권 증권시장에 상장하기 위해 모집 매출하는 증권 등 상장이 예정된 증권을 취득 또는 치분하려는 경우 미리 인적사항 등을 금융위에 등록해야 함. 투자 등록을 해야 한다 이 얘기죠. 외국인들은 할 거면 외국인이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거래 기준, 외국인의 상장증권 또는 장내 파생상품 거래 기준입니다. 거래 기준. 자, 상장증권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증권시장을 통해 매매하고, 매매거래 계좌 개설, 매수증권의 보관, 국내 대리인의 선임, 매매내역 보고 등에 관하여 요거를 충족할 것. 자, 장내 파생상품의 매매의 경우에 이건 상장증권 매매고, 장내 파생상품 매매, 경우 매매거래 계좌 개설, 매매내역 보고 등에 관하여 이것도 똑같네요. 그 다음 상장증권을 매매 외에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외의 방식으로 거래하는 거래. 그 거래 내역의 신고 등에 관하여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네, 이렇게 됐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챕터 8점 정리해봤는데, 마지막 부분은 외국인의 증권 소유 제한입니다. 크게 앞에서부터 보면은 공공적 법인의 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외국인의 주식 소유를 제한하고, 그 다음에 장외 거래에 대한 내용을 오늘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